안녕하세요, 마요회입니다.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약간 좀 얼룩덜룩하게 물들어 있으면서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살짝 좀 어중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.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비트코인이 과연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것부터 또 체크를 좀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어제 일봉을 보시면 그래도 간밤에 상승의 흐름이 좀 나오게 되면서 그 전날에 이 하락분을 상당 부분 또 만회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일봉 마감이 정확하게 84K에서 마감을 했어요. 그럼에도 요 200일선이 지금 계속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이 200일선 위에서는 마감을 또 하지는 못했습니다. 그리고 현재는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직은 이 84K의 그 저항대와 이 200일선의 그 저항을 뚫지를 못하고 여전히 좀 막혀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요때죠. 이제 3월 11일 딱 일주일 전인데 요때 300일선을 터치를 한 이후에 이 저점을 조금씩이라도 계속 좀 높여가고 있다는 것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는데, 그런데 지금 이 상방은 84K에서 막혀 있고 확실한 상승의 흐름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만큼 여전히 좀 불안불안한 이 살얼음판의 장세다,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도 확실한 이 추세 전환은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요 하락 추세를 좀 뚫어주는 움직임이 현재는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,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좀 불안불안한 장 상황 속에서 요 트윗을 좀 보시게 되면 오늘 아침이었어요. 그래서 오늘 아침 8시 22분에 요 크립토컨트의 주기용 대표가 무슨 트윗을 올렸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상승 주기는 끝났으며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하락 또는 횡보 가격 움직임이 예상됩니다. 이렇게 트윗을 올렸습니다. 그래서 좀 논란이 됐던 것이 이제 이 비트코인의 상승 주기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좀 주목을 끌고 있는 건데요. 그러면서 지금 연이어 이 트윗을 하나 더 올렸던 것이 요 트윗이에요. 그래서 이것도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 모든 온체인 지표는 하락장을 예고합니다. 새로운 유동성이 고갈되면서 새로운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그 근거로 요걸 들었는데 MVRV, SOPR, NUPL과 같은 온체인 지표에 PCA를 적용해서 365일 이동평균을 계산합니다. 그래서 이 신호는 1년 이동평균의 추세가 변하는 변곡점을 식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는 데이터를 2번 확인했습니다. 정확합니다. 이렇게 트윗을 올린 겁니다. 그래서 이 근거로 들었던 이 데이터를 지금 이 차트로 또 첨부를 했는데요. 그러면 이것을 좀 보시게 되면 이 시그널 365일 MA 이동평균선 해가지고 이 이평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, 그러니까 이 이평선이 높았을 때 비트코인의 고점을 가리키고 있었고 또 이 이평선이 낮았을 때 이 비트코인의 저점을 가리키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때의 사이클 뿐만 아니라 이때 사이클도 이 이평선이 높았을 때 비트의 고점, 낮았을 때 비트의 저점을 의미를 했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높았을 때 비트의 고점, 낮았을 때 비트의 저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 요 보시면 이 고점을 계속 그리고 있다가 살짝 꺾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상승장이 끝났다, 이제 하락장의 시작이다,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표를 좀 더 보기 쉽게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에서 이 표로 얘기를 한 건데요. 그래서 여기에는 그 시그널이 낮았을 때 바이 시그널로 표시를 한 것이고 그 이평선이 높았을 때는 요 셀 시그널로 표시를 한 겁니다. 그래서 비트의 가격이 높았을 때 이렇게 셀 시그널이 떴었고 낮았을 때 바이 시그널로 표시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조금 전에 이 표를 좀 직관적으로 표시를 한 것이 요것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. 그래서 현 시점 요 셀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장이 끝났다,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.
그렇다면 뭐 나름대로 이 비트의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식별해냈는데, 그렇다면 이것이 100% 정확한 것이냐, 이것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 뭐 얼핏 봤을 때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그런 시그널로 좀 볼 수 있지만, 제가 주목을 한 것은 요때예요. 지금 보시게 되면 요때 요 빨간색의 셀 시그널이 떴었는데, 그런데 그때 가격이 언제였냐, 요때거든요. 그리고 요 바이 시그널이 떴었을 때가 조금 뒤에 요때예요. 그러니까 더 낮은 가격일 때 셀 신호가 떴었고, 더 높은 가격일 때 바이 시그널이 떴었던 겁니다. 그래서 약간 좀 엉뚱한 시기에 이 바이 시그널과 셀 시그널이 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왜 이런 데이터가 나타나게 됐느냐? 그러면 조금 전에 아까 그 로 데이터를 좀 체크를 해보면 요때거든요. 그러니까 요때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코로나가 있었던 시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가 그 상승세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꺾이게 되니까 이때서야 셀 시그널이 떴었던 것이고, 그러다가 채차 하락을 하는가 싶더니만 상승을 하게 되니까 이때서야 바이 시그널이 떴었던 겁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.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P로 그 시그널이 살짝 꺾여가지고 뭐 셀 시그널이 떴다라고 볼 수 있지만, 이때와 마찬가지로 뭐 최근에 이 가격적인 흐름이 뭐 계속 좀 지지부진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때와 마찬가지로 셀 시그널이 떴었던 것이지, 이것이 뭐 이때와 같은 진짜 이 비트코인의 고점을 가리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,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와 같은 흐름이 이때처럼 일시적으로 상승의 흐름이 꺾였던 요때와 비슷하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,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, 요 매도 시그널, 셀 시그널이 떴을 때 이때가 가격이 바닥이었던 것이 아니라, 보시면 이미 이 코로나 때문에 가격을 찍다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 셀 시그널이 떴었잖아요. 그리고 그 이후로 오히려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셀 시그널이 떴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,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요때 셀 시그널이 언제 떴는지를 보면은 이 비트의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하락을 한 그 시점에서, 그때서야 요때도 마찬가지로 이 셀 시그널이 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러니까 이 지표 자체도 정확하게 이 최고점을 맞춘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가격이 올랐다가 꺾이는 흐름 쪽에서 이 셀 시그널이 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요때와 같은 경우는 이 셀 시그널이 뜬 이후로도 이렇게 가격이 하락을 했었지만, 그런데 요때,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 셀 시그널이 떴을 때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것을 과연 100% 신뢰할 수 있을까, 저는 좀 애매하지 않나,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그리고 또 이 트윗을 좀 보여드리면,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기용 대표가 그 날짜가 3월 14일, 불과 4일 전에 올렸던 트윗인데, 그런데 이때만 해도 뭐라고 올렸었냐면, 비트코인의 수요는 정체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하락장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이릅니다.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태세 전환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. 그러니까 이 주 대표는 요 시그널, 요것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장이 끝났다고 판단한 것 같지만, 과연 지금 요것이 이때와 같은 흐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, 저는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.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것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 팩트이기도 할 겁니다. 그러니까 이때가 아니라 뭐 정말 요때와 같은 그런 흐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렇다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어느 것을 또 참고할 수 있을까,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것도 함께 좀 말씀을 드리면, 이제 매그스라는 한 분석가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3월 17일 어제 올렸던 트윗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, 비트코인은 흥미로운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, 비트코인은 큰 폭락 때마다 300일 이평선에서 바닥을 쳤습니다. 다시 한번 30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
200일과 300일 이평선 사이에서 통합, 그러니까 조정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는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하기 전 마지막 때와 같습니다. 이렇게 또 트윗을 올렸습니다. 그러면서 이 차트를 지금 첨부를 한 것인데요. 그래서 지금 그 흐름을 보시게 되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, 그러니까 2022년까지 이 대세 하락장에 놓여 있었잖아요. 그래서 2023년부터 이제 회복장을 거치면서 예열장, 2025년에는 대세 불장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인데, 그런데 요 200일 이평선과 이 노란색의 300일 이평선을 보시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 200일선이 깨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일선을 지지를 받았고,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200일선이 깨지긴 했지만 300일선을 또 지지를 받으면서 그 이후의 움직임이 이렇게 상승으로 흘러가는,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죠. 200일선이 깨지고 300일선의 지지를 받더니만 그 이후로 이런 상승의 움직임이 나오는 이런 패턴이 나왔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것이 이전 사이클과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이, 이전 사이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트코인이 워낙 강세 흐름을 보여왔던 만큼 이 200일선조차 깨지지 않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 200일선이 깨지는 흐름이 나왔지만 300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 이후로는 요런 상승의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도 200일선이 깨졌고, 그리고 딱 일주일 전이었죠.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일주일 전 3월 11일에 이때 300일선을 터치를 했지만 결국엔 또 말아 올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현재는 이 200일선과 요 300일선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요것을 좀 다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흐름이 요때 흐름과 비슷하게 흐르는 중이다. 요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건데요.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, 지금 현재 200일선 가까이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만약에 이 비트코인이 300일선을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 진짜 이때는 상승장을 좀 기대하기 힘든 이 시즌 종료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렇다고 요 300일선이 깨지자마자 바로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 요때였어요. 그러니까 2024년 9월달쯤 요때에도 300일선이 살짝 깨지긴 했었지만, 그런데 며칠 안 가서 금세 또 회복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깨지자마자 이제는 시즌 종료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설령 깨진다 하더라도 금세 회복만 한다면, 그래서 결국에는 이 300일선을 지지를 해주는지 그 여부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,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현재 이 300일선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, 조금 전에 요것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300일선의 가격이 77.2K 요 정도를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현재 가격이 83.4K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한 7% 정도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제 300일선 가까이 하락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정말 이 300일선마저 깨지면 진짜 이 시즌 종료로 봐야 되느냐, 그 부분도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런데 일단 저 개인적인 그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, 저는 설령 이 300일선이 깨진다 하더라도 아직은 또 모른다,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제가 이미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 회복장, 2024년 예열장, 그리고 현재 그 흐름을 봤을 때 크게 요 상승 채널을 첫 번째로 만들고 그 상승 채널을 상방으로 돌파한 그 이후에 두 번째 상승 채널 안에서 현재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게 되면 현재는 이 상승 채널 안에서도 요 하락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설령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나온다 하더라도 요 상승 채널과 이 하락 채널의 교차점,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 시간과
그리고 그 힘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요 하락 채널과 상승 채널의 교차점인 그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한 72K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301선인 뭐 77K가 깨진다 하더라도 저는 이 72K가 깨지지 않는 이상 이 시간과 이 상승의 힘은 여전히 좀 남아있지 않나,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렇다면 뭐 시간적으로는 충분히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럼 상승의 힘은 무엇 때문에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?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장의 유동성의 힘, 돈의 힘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요 M2, 그것도 이제 글로벌 M2, 시장의 유동성이 얼마나 풀리고 있느냐, 그것을 또 체크를 해봤는데요. 그래서 요 검은색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, 요 하늘색 선이 글로벌 M2, 시장의 유동성을 표시한 겁니다. 그런데 현재 이 M2를 보시게 되면 여기거든요. 그러니까 지난 대략적으로 한 9월달 요쯤에 피크를 찍었는데, 그때 이후로 하락을 하다가 이제 올해가 되면서 계속 상승을 하더니만 최근에 이때 고점을 살짝 넘겼던 겁니다.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이 글로벌 M2, 이 시장의 돈이 가격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린다. 그래서 이 M2가 먼저 좀 선행적으로 움직이고 이 가격은 추후 뒤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을 아마도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의 돈이 시간이 갈수록 또 풀리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좀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, 결국에 이 돈의 힘에 의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어쨌든 현 시점에서 이 비트코인의 반등이 나오려면은 이 매크로적으로, 그래서 전반적인 자산시장의 반등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.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미 증시 S&P 500과 나스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 어제 이 미 증시가 어떻게 흐르게 됐느냐, 좀 보시는 것처럼 뭐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금요일의 상승세를 이어서 어제도 상승 마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래서 요 하락 추세를 좀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.5%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요 하락 추세를 돌파하게 됨으로써 이때부터 본격적인 반등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, 저는 이 부분을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미 증시가 본격적인 반등세를 좀 보이기만 한다면 비트코인 역시도 함께 좀 커플링이 되면서 상승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, 이 부분을 예상하고 있어요. 그래서 현 시점에 이 미 증시가 요 저항선을 맞고 다시 재차 떨어지느냐, 아니면 이 저항선을 뚫고 상승을 하게 되느냐,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흐름과 함께 이 미 증시의 흐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